자, 시작해볼까? 문 좀 닫아줄래? 자, 오늘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니네 자기장에 대해서 좀 아니? 우리가 이제 자기장을 B라고 놓을 거거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자속 밀도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단위는 테슬라 또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 뭐 이런 걸 쓴다. 저 웨버라고 하는 건 자기력 선속이거든. 자속이거든. 자기 선속. 그리고 미터의 제곱 면적이잖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얼마나 자속이 쏟아져 나오는 자기 선속이 쏟아져 나오느냐 그걸 갖다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물투에 가면은 이거를 자속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막대 자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끝부분에 N극이 있죠. 여기다 이제 S극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걸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유리판 밑에다 놓고 유리판 위에다가 철가루를 착 뿌리는 거야. 그럼 철가루가 촥 늘어서요. 그럼 이제 철가루가 예쁘게 이렇게 딱 늘어서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나침반을 하나씩 놓는 거야. 그 나침반에 N극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걸 갖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S극으로는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단일 패곡선이다.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연결이 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방향성은 그래서 항상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단위 면적당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때요? 같은 면적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통과하는 자기력선 숫자가 적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력이 약해지는 거야.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자기장이 세야지 자기력도 센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끝부분에 우리 못이나 핀 같은 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이유가 자석 끝부분이 가장 자기력이 세다. 다시 얘기하면 자속 밀도가 센 거예요. 큰 거다.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더라. 우린 그걸 B가 크다. 테슬라 값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작은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그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향하더라. 접선 방향으로 향하더라. 접선 방향으로 향하더라. 접선 방향으로 향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한 걸 이제 화살표로 해서 무조건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서로 끊어지거나 교차되지는 않더라. 단일 패곡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자기력선의 특징을 알겠죠?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즉 자기력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패곡선이다. 그 다음 방향은 어떻게 된다? 매 순간 접선의 방향이다. 접선의 기울기 방향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이제 자기장에 대한 성격인데, 근데 전류를 흘렸더니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거야. 자석이 아니어도 전류를 흘려줬더니 거기서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 앙페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은 뭐 가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앙페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맥스웰도 있고 전자기장을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패러데이도 있고요. 또 많아.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를 우리 I라고 쓰죠. 그러면 자기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야.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이 이렇게 오른손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전류라고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게 자기장이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 관계는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전류가 원형일 때가 있단 말이지. 전류가 이렇게 원형 도선에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 거기에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장 나가는 방향이 N극 방향인 거야. N 방향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겠지? 들어오는 데가 이제 S 방향이고.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끔 조금 오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거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석은 그냥 여기 큼지막 자석의 N극, S극을 그냥 여기다 글씨로 써놓은 거일 뿐인 거고 사실은 자석이라고 하는 놈은 이 안에 원자 수준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고. 원자 자체가 자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석의 원자들이 전부 다 NS로 되어 있어. 다 NS로 되어 있어. 앞에 다 NS로 되어 있다고. NS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 작은 자석이 NS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라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그냥 큼지막하게 봤을 때 여기 S극이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냥 N극이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핏 보면 S에서 N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무조건 자석은 원자 수준에서 N극에서 S극으로, N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도선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 전류 때문에 우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건 무슨 현상이냐?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지. 전류하고 전자는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 이동 방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힘이 뭘 거냐는 거야. 남준아, 자기장의 원인 뭘로 알고 있니? 자기장이 왜 생겼을까? 길버트 생각 안 나? 윌리엄 길버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태양이 자전하죠. 그런 현상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철석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렸다 그랬잖아. 그죠? 지구가 뭔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 중에 이제 전자 성분들이 있겠지. 전자들이 돌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장이 생겨나. 그래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 자전 공전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있었어. 길버트는 과학자가 아니고 의사였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장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이거다. 전자의 공전하고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물질에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바깥에는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 전자가 핵 주위를 공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도 하고 있는데 물론 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원자 핵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경기장이 있으면 자, 주경기장, 문학경기장, 요 그 근처에 경기장이 있으면 그 경기장 안에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원자 핵이라 그랬어. 그 주변을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자요. 전자가 이렇게 공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듯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듯이 이쪽 방향 이렇게 돈다 그래봐. 그랬더니 자, 전자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전류의 방향일 거야. 어때요? 얘처럼 전류가 원형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전자의 방향에 반대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원자 하나가 전자 공전에 의해 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이 N극이고 이제 들어오는 방향이 S극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원자 자체가 작은 자석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니네 알겠지만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물질의 원자들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N극, S극이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딱 뭐 고체다 그러면 얘네들이 굳어졌을 때 서로 상쇄시키면서 굳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자성이 중성으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인은 공전이 맞아요. 공전을 원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실제 어떤 물질이 자성체를 나타내는 거는 공전에 의한 자기장은 서로 상쇄가 된다. 그래서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 자기적인 특성을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냐면 자전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이 이제 독특한 자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전자가 돌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를 확대해 볼게요. 전자를 아주 예쁘게 확대해 봅시다.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을 거야. 너네 알겠지만 전자가 어떻게 됐어? 자전축이 이렇게 있지. 전자가 지구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전한다 그래 봅시다. 기울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지. 이렇게. 여전히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성을 띠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N, 얘가 S, 그래서 전자가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성이 만들어지더라. 이걸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 스핀 때문에 생기는 이 자성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성을 띠는 자성체들은 공전자전이 자기장의 원인이긴 하지만 자전의 영향력이 더 크더라. 왜? 공전은 원자가 재배열하기 때문에 그냥 상쇄시켜서 배열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 자성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전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장의 원인도 했고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서 자기력선의 분포, 자기력선의 특징 얘기했어요.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선 주변에는 항상 자기장이 생기게 되어 있어. 우린 그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그걸 우리 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중에 첫 번째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이렇게 제목이 좀 기네요. 이렇게 돼.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그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길 거냐, 그죠? 이건 뭐 이거 처음 했던 이거하고 똑같죠. 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직선 도선에 여기에 이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수직의 원형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길 것이야.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장이나 전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표시했어.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화살이 안으로 가서 확 박히잖아? 그러면 뒤에 꽁무니만 보이겠죠? 꽁무니가 어떻게 보이겠어? X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여. 선생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털이 되게 많아요. 포메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을 시켜주거든. 근데 강아지들 미용한 거 봤어? 이렇게 털을 예쁘게 깎아요. 무슨 뭐 물개 컷 무슨 컷 해가지고 하는데 꼭 어디를 똥꼬를 거기를 털을 이렇게 오려내. 그래서 강아지 지나가면 똥꼬만 보이잖아. 왜? 똥 싸잖아요. 똥 싸면 그 털이 있으면 털에 묻어. 그럼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그 똥꼬 부분은 털을 완전히 오려버려.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걸어가면 똥꼬만 보이잖아. 그죠? 화살이 이렇게 관역으로 바뀐다. 그럼 어디만 보여? 직각으로 보면. 그죠? 꽁무니만 보인다고. 강아지 똥구멍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X로 표시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선의 전류나 그 다음에 자기장이나 이런 거 표시할 때 지면에다가 X라고 표시하는 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면 어디만 보이겠어? 요 촉만 보이겠지? 촉은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합니다. 앞으로 전기나 자기장을 표시할 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들어가는 건 X, 나오는 건 점 이렇게 표시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오른편, 도선의 오른편은 어떻게 표시해야 될 거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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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표시한다. 선생님이 왜 저렇게 표시했을까요? 왜 저렇게 크기를 다르게 표시했을까요? 거리가 멀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표시를 저렇게 한 거야. 자, 마찬가지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도선에 가까우니까 크고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이 같지? 나와야 되니까 니네들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더라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단면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한 거야.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여기에 특정 지역 어떤 점 P점이 있다 그래봐. P점을 여기서 여기까지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지점 점으로 표시하자. P점이야.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PB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더라? R분의 I더라. 이렇게. 얘 비례하고 얘 반비례하더라.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걸 물리 2 가면 7 곱하기 이게 얼마더라? 선생님 생각이 잘 안 난다. 넘깁시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니까. 7.0이었나?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기억 안 나지? 자, 이렇게 해서 R분의 I 비례하고 반비례하더라. 직선 도선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직선 도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합성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까 선생님 이걸 쓰고 싶었거든. BP는 비례한다라는 걸 이퀄 놓으면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R분의 I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식 계산할 때는 이 K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합성자기장 계산하는 건 이제 도선이 여러 개 있을 때. 도선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서 합성자기장은 직선 도선을 한 3개 정도 놔봅시다.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센터가 여기 있죠? 이게 P점이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Q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I가 흘러가 아래로 2I가 흘러간다고 해봅시다. 위로 다시 3I가 흘러간다고 해보자고. 도선이 3개가 있어. 그런데 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 전류의 세기도 달라. 그랬을 때 P점하고 Q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을 구하래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BP를 구할 것이다. P점에서 A도선에 의한 거, B도선에 의한 거, C도선에 의한 걸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도선에 의한 자기장하고 B도선에 의한 자기장하고 C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서 합성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을 보통 그냥 선생님은 들어가는 방향을 보통 플러스로 많이 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한다. 이거는 아무나 정해도 돼. 반대로 정해도 돼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나중에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선생님은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해볼게. 자, 봐봐. 여기 첫 번째 A 도선에 의한 P점에 의한 건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기서 D 떨어져 있다 그래봐. 여기도 D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D 떨어져 있어. 여기도 D 떨어져 있어. 자, 보세요. D 떨어져 있고 I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K에 D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도선에 의한 거죠. B도선에 의한 건 이렇게 내려가지. 들어가네. 또 들어가요. 그러면 플러스 K에 이번에는 D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얼마야? 얘는 2I죠. 이번엔 얘죠. P까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들어갔다가 나오죠. 나온다. 마이너스 K에 얼마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3D 떨어져 있고 여기에 얼마? 3I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P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바로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돼? Q점 한번 해볼까? Q점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A도선에 의한 거, B도선에 의한 거, C도선에 의한 거. 이거 해주면 되죠. Q점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야. 자, A도선에 의한 건 어떻게 돼? 들어가지.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K에 얼마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3D에 I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B도선에 의한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나오죠? Q로 나오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K에 얼마 떨어져 있어? D분의 2I 이렇게 되겠다. 얘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에 여기는 D분의 3I. 그럼 마이너스 값이겠네?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얘는 들어가고 얘는 나오게 되는. 그래서 P점하고 Q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합성자기장을 갖는다. 이 합성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선도선의 합성자기장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는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도선을 겹쳐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안에다가 또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내저번이라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수능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센터에 요 점에서 자기장의 합성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뭐 이쪽으로 흐르고 뭐 이렇게 흐르고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P점이 있는데 P점에서 합성자기장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 원형도선 집어넣고 원형도선을 또 전류를 조금 이따 원형도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합성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반지름 거리가 중요하겠지.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뭐 여기를 IA다. 여기를 IB다. IC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나오는 게 바로 직선도선이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해봅시다. 촬영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